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은 오는 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펼칩니다. 토트넘의 중요한 일전인데요. 지난 시즌 치열하게 4위 경쟁을 펼쳐던 라이벌인 아스톤 빌라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올 시즌도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8위인데요. 아스톤 빌라와 기세 싸움에서 승리해야 4위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 토트넘은 지난 9라운드에서 약팀 크리스탈 팰리스에 0대1로 패배당한 굴욕을 반전시켜야 합니다. 아스톤 빌라 역시 반전이 필요한 경기인데요. 아스톤 빌라는 리그컵 16강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1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탈락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로 새로운 분위기로 바꿔야 아스톤 빌라의 시즌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손흥민인데요. 토트넘의 에이스가 경기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입니다. 손흥민은 허벅지 부상으로 앞선 3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확실한 것은 없는데요. 현지 언론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렌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니는 어느 정도 훈련을 했다. 내일 훈련을 마치면 괜찮을 겁니다.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톤 빌라의 소식을 전하는 아스톤 빌라 뉴스는 손흥민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연한데요. 손흥민은 자타공인 아스톤 빌라 킬러입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아스톤 빌라와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우나이 에메리의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 원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의 결장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후 더욱 힘을 얻었다. 아스톤 빌라는 손흥민 결장에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확실히 아스톤 빌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스톤 빌라와 9경기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했다.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에메리에게 또 한 번 토트넘 원정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신감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댄 바델 역시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다. 손흥민이 있으면 토트넘은 더 나은 팀이 된다. 손흥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아스톤 빌라에게 기회다. 토트넘 팬들은 그 경기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손흥민이 뛰지 않는다면 아스톤 빌라의 삶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빌라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금일 진행된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내일 훈련까지 진행하면 상태는 괜찮아질 것 같다며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빌라전이 진행되는 날은 에메리 감독의 생일인데요.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에메리 감독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해 빌라와의 맞대결에서 그들의 경기력은 좋았다. 빌라는 우리를 제압했고 작년 유지의 경쟁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갔다. 토트넘에게는 좋은 경쟁 상대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이어 취재진은 에메리 감독의 생일인데 축하를 하고 싶은지 라고 물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메리 감독에게 비참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내가 동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그의 생일은 언급하지 않겠다라며 재치 있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제22대 국회 정기 국정감사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국감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날 선질의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현안 질의 때는 질문 요지를 벗어난 엉성한 답변으로 일간에 크게 질타받았지만 국감에선 비교적 명확한 입장과 정리된 견해를 밝히는 등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닌데요. KFA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감사 최종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표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애초 예정됐던 이달 30일은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감 당시 감사 결과 발표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한창 들끓던 7월 기초조사를 거쳐 실지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감독 선임에 대한 조사 결과만 중간 발표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행정 난맥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문체부는 실지 감사는 거의 마무리됐으나 최종 단계인 정 회장과 면담이 마무리되면 시일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축구연맹 어워즈와
각급 산하위원회 컨퍼런스 일정도 고려됐습니다. AFC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담은 터라 문체부가 굳이 이 행사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한 체육계의 전망은 분분한데요. 알맹이가 빠진 듯했던 대표팀 감독 선임 중간 발표와 딱히 다를 게 없을 것이란 예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수치와 팩트 중심의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만큼 수위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지도자 라이선스 이수자 선정 특혜, 심판 문제, 운영비 활용 문제, 특정 에이전시와 유착 의혹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체부는 그동안 KFA가 프로 및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할 P급 지도자, 라이선스 교육 이수자를 선정하면서 일부 지도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KFA 담당자에게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문체위 국감과 함께 문체부 감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정 회장의 사연임 도전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내년 1월 KFA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나 우선 당면한 감사에서 뚜렷한 하자가 없어야 정 회장은 연임의 당위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희정 국회의원이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최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에 대해 문의한 결과 피파도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감사하는 것인지 축구협회 회장 선출 조항이 민주적인지 검토 중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파의 답변은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희정 의원이 피파에 질의한 내용은 피파가 대한축구협회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공문에 대해 국회의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가 제3자의 부당 개입에 해당하는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 관련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축구협회 회장 선거 규정이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파 답변은 한국 정부의 감사가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답은 아니었지만 피파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피파의 공식 채널로 전달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파도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피파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 아시아축구연맹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피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정 의원은 제3자의 개입 금지를 강조했던 축구협회와 달리 피파는 각국 협회의 국내법과 피파 정관 모두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나요. 피파 각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 만큼 축구협회도 국내법과 피파 정관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파와 현대가의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피파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파는 클럽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확대와 글로벌 축구 시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의 협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피파의 오랜 후원자이기 때문인데요. 인판티노 회장은 현대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뒤에는 KFA가 있고 그 뒤에는 정몽규 회장이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피파와 현대차의 파트너십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파는 월드컵 마케팅 권리를 여러 기업에 개방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현대차는 피파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포함한 13개 피파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총 6회의 월드컵을 지원하며 최소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